요즘 유튜브에 사료 추천 검색해 보셨나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료 티어표를 가지고 이 사료 좋습니다. 저 사료 먹이세요. 화려한 추천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이 산업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료 추천 이전에 검증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0년 한국 펫푸드 시장 규모 4,154억 원, 2022년 1조 7천억 원, 12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시장이 커진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집 분석한 위해 정보에 따르면 2022년 29건에서 2024년 51건으로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물질 혼입, 변질된 사료로 인한 위해 정보만 51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024년 여러 고양이들에게 집단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난 논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들 사이에선 제조시설 표기가 같은 제품들이 있었다는 점이 큰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 제품들은 성분표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빠른 성장이 만든 문제입니다. 성분은 맞는데 관리는 안 되는 구조. 검증보다 속도가 우선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2년 만에 4배 성장, 연평균 12.8%. 이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10평짜리 식당이 하룻밤 새 40평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손님은 4배 늘었는데 주방 시스템은 그대로고 위생 점검도 옛날 방식 그대로죠. 이건 빠른 성장이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속도가 검증을 앞질렀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서는 브랜드 런칭만 놓고 보면 몇 개월 안에도 가능합니다. ODM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레시피를 선택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을 얹으면 제품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이 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아니라 검증 시스템입니다. 품질 관리, 안정성 테스트,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이건 돈도 들고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 식품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고 반려동물 식품에 맞는 검증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시장은 또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 버리죠. 반면에 신생 브랜드는 검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마케팅으로 먼저 승부를 보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더 예쁜 말로, 더 좋아할 만한 말로요. 결국 이런 구조가 됩니다. 검증은 느리고 마케팅은 빠르니까 검증된 시스템을 가진 브랜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검증이 약한 브랜드가 빠르게 시장을 채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사료는 추천이 아니라 검증이어야 할까요? 성분이 완벽하고 원료가 프리미엄이라고 그게 검증된 사료일까요? 아닙니다. 성분표는 설계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있죠. 하지만 설계도가 완벽해도 실제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료가 1등급 한우라도 가공하는 기계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료를 추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시스템을, 안전관리를 검증하는 건 어렵죠. 지난 4월 15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가 보이시나요?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되거나 표기된 원료 함량의 1%에서 38% 수준에 불과한 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제품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CIS에 접수된 이물질 관련 위해 정보, 플라스틱 조각, 금속 파편, 곰팡이, 이건 성분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 관리, 위생 점검, 품질 검증 시스템 문제입니다. 근데 추천 영상이나 사료 티어 리스트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포장지에 라벨로만 제품 평가가 가능하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료 추천 영상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선택지도 적었고 정보도 부족했죠. 물론 당시엔 시장 자체가 작았고 신고 시스템도 미비해서 통계상 적게 보였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엔 다릅니다. 추천 영상 넘쳐나고 티어표도 넘쳐나는데 CISS 위해 정보는 2022년 대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추천 콘텐츠는 늘어나지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 성분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봐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검증이 아닙니다. 9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건 검증은 성분표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기억하십니까? 아프코 편에서 브랜드를 판단하는 4가지 체크 항목. 첫째, 영양 적합성 문구. 둘째, 제조 품질 시스템. 셋째, 리콜 이슈 대응. 넷째, 마케팅 문구의 과장 여부. 그리고 브랜드 구조 편에서 말씀드린 10초 테스트. 하나, 출시 연도가 공개되어 있는지. 둘, 판매 국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는지. 셋, 리콜이나 이슈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넷, 영양 설계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증입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수의사, 인플루언서가 좋은 사료를 추천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분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걸 확인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이 펫푸드 업계에 있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좋은 사료를 찾는 건 누군가의 추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추천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9년차 대표 집사였습니다.